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에도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SMC 측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로부터 12월 31일부로 난징 공장의 VU 승인이 철회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장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념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TSMC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비교적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써 세계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국 내 사업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시일 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그 방향성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호재성입니다.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고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오늘 새벽에 내린 건데요. 앞서 돌이켜보면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말이었죠.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제소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인정하자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토록 해서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워싱턴 DC의 지방법원이 구글이 크롬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구글 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구글 7% 안팎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연결고리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끝으론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해킹 이슈 또 불거졌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LG U+까지 수개월 동안 해킹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과기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신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롯데카드도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어제 보안주들이 또다시 꿈틀거렸었는데 과거에 SK텔레콤 유심 사태 당시에 유심과 관련된 기업들 급등한 바 있죠. 이들의 급등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 것인지 같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어디에 가장 큰 맥점을 두고 계신지 오늘장 키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연속성을 확인해 보자. 맞아요. 올 때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만 봤을 땐 또 긍정적이던데. 어제 현선물 다 합쳐서 1조 넘게 매수 들어왔거든요.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제만 딱 보면은 완벽하게 상방 포지션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코스피 흐름 보면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게 한 3,250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제는 좋았고 그게 오늘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본다, 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본다, 이거를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어제의 변화가 연속성을 보일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뭐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면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상승 쪽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또 FOMC 네.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나와도 문제일 것 같고 안 나오면 더도 디플레이션이다 또 문제일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재보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종목 장세 안에서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그 포인트들 찾아가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늘도 반도체 안에서 탐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의 중국 공장에도 미국산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 갑론을박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일단은 월요일 날 이 하락 나왔던 이슈가 네. 저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어제도 조금 밀렸으면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그대로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삼성과 SK만.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더 세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갈피를 좀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 증시는 매를 먼저 맞았고 이제 저 소식이 이제 어제도 나온 거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오히려 지금 TSMC랑 삼성전자랑 같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는 거기 네.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저렇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건 있죠. TSMC가 중국의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 있는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매를 맞았고 어제 외국인들의 선택은 반도체 투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매를 맞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데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미국산 장비가 반입이 금지되게 되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칩 기업들에게 장비를 좀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습니까? 사실 이거는 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장비주가 어플라이 머테리얼즈랑 랩리서치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두 기업 모두 핵심이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구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저 정도의 어떠한 레벨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저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비를 쓸 거냐? 대안이 또 있어요. 일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증착이라던가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그래요. 네, 소부장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본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사실은 지금 뭐 일본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플라이 머터리얼스랑 레미서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도쿄일렉트론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거는 삼성 파운드리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저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저 소식 때문에. 그러면은 밀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관련해서 중고 장비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라는 네. 팁을 저희가 좀 얻은 바가 있는데 이쪽도 중고 장비는 우리나라 내에 있는 중고 장비니까 그렇죠? 장비단보다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유력하다. 그와 관련한 파운드리 쪽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어제 소형주들이 일부 네. 지금 올라갔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러셀 같은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이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금. 국내 증시가 외부 뉴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이거를 또 낙관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어쩌면 반도체 연장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글입니다. 자, 알파벳, 빅테크 기업 가운데 하나죠. 미국 법원이 구글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리면서 오늘 시간외에서 7%대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예. 구글의 개별적인 이슈였기 개별 때문에 호재로.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 구글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저거 관련된 뭔가 움직인다라고 찾아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랑 네. 이런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연결시켜 보자고 한다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원래부터 저거는 있었던 소식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주가 반등했던 이유는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만약에 저 구글 크롬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 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카카오가 빠지면서 오히려 네이버가 반사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러니까 쇼폼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좀 커버너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이제 챗봇 서비스라던가 AI 서비스를 가시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김범수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 네이버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쵸. 네. 카카오가 오히려 눌렸던 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AI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선호도가 좀 높다라는 의견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끝으로 반사수혜 하면 또 이쪽 궁금합니다. 해킹 이슈죠. 또 불거졌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사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롯데카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KT랑 LG U+까지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관련주 급등 일시적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보안주랑 딥페이크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도 그러네요.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다가 차익 매물도 빠르게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하실 때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으로요. 네, 센즈렉 같은 경우가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그죠. 윗골이 달면서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보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이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철저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반사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지금 조사에 들어간 거지만 KT나 LG U+가 또다시 그 고객들로 하여금 유심을 교체하도록 권고 지령이 내려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적까지 좀 노려볼 수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주 보신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SK텔레콤이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거기로 반사수혜가 그렇죠. 간다고요? KT랑 LG U+가 또 이슈가 나오면 SK텔레콤 매를 맞았잖아요. 지난번 SK 매 맞았을 때 KT랑 LG U+가 반사수혜였는데 이게 거꾸로. 그렇죠. 왜냐면 SK텔레콤 유심 사태 때 SK텔레콤 주가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신고가 간 기업은 두 곳입니다. KT랑 U+죠. 그럼 만약에 저 이슈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SK텔레콤은 매를 맞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미리 이쪽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고 통신주를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통신주는 사실 좀 단기 수익을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래요. 종목임에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좀 변동성이 적은 섹터를 원하시거나 뭐 배당까지 노려보신다고 한다면은 네. 통신주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쪽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해 보신다고 한다면 네. 지금 오히려 로봇이랑 바이오가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주신 로봇, 바이오 쪽으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제약 바이오입니다. 야, 바이오가 어제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바이오텍, 비만, CDMO까지. 근데 보니까 이번 달에 당뇨병이랑 비만 학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메시 치료제가 요즘 핫한데 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주에 또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기업을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올릭스 상한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사실 D&E 파마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메시 대장이니까. 네, 특히나 이제 메세라가 이제 연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발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 치료제도 지금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GLP-1은 당뇨병 치료제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메시 같은 경우는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당뇨 같은 경우는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방 간염이 당뇨보다 좀 치료제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당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동안 정말 많은 치료제들이 도전했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방 간염은 조금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시 같은 쪽이 더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이 메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머크사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이게 에피노페그 듀타이드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임상 결과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체 파이프라인인 이제 에포시페 그 트루타이드라고 해서 내년 6월에 임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릭스의 후속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 나올 만한 종목 본다 그러면은 네. D&D 파마텍. 예. 그 다음에 나는 일단 전통 바이오이면서 좀 돈을 좀 벌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신약에 안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아. 한미약품을 노려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 바이오 회사인 한미약품 쪽으로 대안으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을 후속주로 꼽아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올릭스인 대장보다는 후속주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네, 올릭스도 좋죠. 좋은데. 좋긴 한데 이미 상한가 터치해서 네, 저기서 지금 예. 손이 살짝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 대안을 찾는 분들은 좀 네. D&D 파마텍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새벽 방송이지 않습니까? 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서 자리 잡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로봇 섹터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마침 테슬라 CEO죠. 테슬라 자체 가치의 80%가 이제 자동차보다는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에서 있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장 로봇 주들 네. 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서 네. 트리거가 또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번 대장은 로보티즈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로보티즈가 대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대차 그룹이 로봇 회사로 변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미국에서. 네, 그것도 있고요. 이미 지금 현대모비스는 로봇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하는 사업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로봇, 메가팩, 우주항공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에너지. 그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로봇이든 뭐든 다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 구조입니다. 큰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지금 가려고 한다. 그러면 볼만한 기업은 네. 클로봇이 있겠고요. 클로봇은 이미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이 체결된 상태. 그래서 고려 아연에 지금 이미 사족 보행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도 공급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은 네. 유압 방식의 로봇 관련 부품주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KNR 시스템 그리고 클로봇을 보자. 오히려 모비스 오토에버 뭐 이런 기업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룹주보다는 이런 네. 중소형 단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고 관심주는 에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발 좀 빨랐네요. 네. 오늘 관심주 현대 오토 에버랍니다. 네. 네, 이 부분도 로봇이랑 연결고리입니까? 그렇죠. 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쪽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SDV, 소프트웨어 중심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HD 현대그룹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단독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첫 번째가 현대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20%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단독으로 지분 7%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될 때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네요. 네. 그죠? 네. 네. 본 연의 펀더멘털 플러스 지배구조 상법 개정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현대 오토에버였고요. 여러모로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